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고 나서 1월도 절반가량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장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변동성이 상당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 시장의 밸류는 조금 더 내려온 모습인데,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9.72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암흑기였던 10년이죠. 200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하고 2008년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ER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우선 닷컴 버블 시기에는 S&P 500 PER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46 정도의 수치를 보였고, 2008년도에 발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S&P 500 PER의 비율은 무려 70이 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도 보자면 코로나19 이후 발생했던 폭락 전의 S&P 500 PER의 비율은 약 36 정도, 그리고 현재가 약 30 정도 되는 거죠. 따라서 현재 약 30의 수치는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역시나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조금 부담이 가는 수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오게 됐는데, 최근 1월 8일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닷컴 버블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던 하워드 막스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그럼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해서 단기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지금의 주식시장이 거품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하락에 대한 경고 신호가 감지된다라고 투자자 메모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폭의 하락장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도 지난 2000년대 초반처럼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재 S&P 500 지수의 PER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항상 높은 PER은 역사적으로 낮은 장기 수익률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다시 한번 닷컴 버블 때처럼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 대부분은 과거의 폭락장 이후 사라졌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은 언제나 가격 책정의 오류로 이어졌는데, 가장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열풍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현재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라는 전제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인식은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고요. 실제로 현재 최고의 빅테크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S&P 500 지수 내에서 무려 33%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불과 5년 전보다 점유율이 2배나 늘어났다고 하고, 지난 닷컴 버블 때는 상위 7개 주식의 점유율이 22%였다는 점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많은데요. 이게 과연 잘못된 흐름일지, 아니면 현재 폭발적으로 시작된 인류의 4차 산업에 대한 발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4차 산업 자체가 기술주 기업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은 분명하게 맞는데, 당연히 기술주 기업들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 역시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ETF로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아무래도 주기적으로 지수 기준에 맞도록 ETF가 리밸런싱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기업들은 빠지게 될 거고, 계속해서 우량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그 손실을 ETF가, 그리고 적리식 투자가 최소화해 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따라서 최악으로 앞으로 다시 10년간 주식시장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 후에는 반드시 더 큰 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고요. 아직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싸게 매수해서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 한정 절대 손해는 없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에 성공한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만이 결국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길고 큰 폭락장이 물론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게 길고 큰 폭락장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강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겠죠. 가장 최근의 폭락장은 약 1년 정도가 진행됐었는데 그 1년도 참기 힘들어했던 많은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히 5년, 10년 이렇게 길고 큰 폭락장을 맞이하게 됐을 때 과연 굳게 믿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할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계실까라는 의문 또한 저는 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가 실제로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폭락장을 경험했을 때 그걸 이겨냈던 투자자는 역사적으로도 항상 극소수였다는 점을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저는 최근 투자 기간 동안 여러 투자자분들을 보면서 왜 그랬을지 이해가 되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길고 큰 폭락장이 왔을 때 그게 코로나19 때처럼 한 달이 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위기 때처럼 1년이 될지, 그것도 아니면 5년이나 2000년대 초반 미국처럼 10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걸 알면 누구나 쉽게 돈 벌겠죠. 결국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그건 바로 인내심 뿐일 겁니다. 장기 투자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던 이유가 뭘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짧아도 10년, 하지만 최대한 15년 이상도 가져가 보려고 하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길고 큰 폭락장이 물론 오지 않아도 좋지만,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선택한 투자 종목들을 믿고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리고 싶은 분야는 아주 확실한 분야 말고는 추천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장기 투자로 가장 알맞은 종목이라 생각하는 분야가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또는 인컴 수익이 확실한 우량한 배당주 ETF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기술 우량주 집중 투자나 4차 산업 필수 기술인 반도체 투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오랫동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저는 적립식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결과는 결국 적립식 투자냐라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제 채널에서 얻어가실 것이 없을 겁니다. 저는 좋은 종목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적립식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결국에는 좋은 성과를 얻어간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 진행 상황도 공유를 한다는 점,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좋은 투자를 하고 싶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올해도 일정 금액을 꼭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해가면서 내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두가 결국엔 좋은 투자 성과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